역시 그 토막으로 발견된 CC는 그 자체로 신원만 밝혀진다고 하면은 범인 잡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음, 화천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 사건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아니면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범인은 사이버작전사령부 과천에 있는 근무하는 중령, 진급 예정인 30대 중반이라고 하네요. 중령이라고 하면 대대장이죠. 육군 중령이면. 생각해보시면 25살쯤에 24살 정도의 소위 임관, 육사 나온 애들이, 늦은 애들은 뭐 ROTC나 뭐 이런 애지만은 중위, 대위에서 조금 빠른 편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정도 하면은 육사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애들, 사관학교 제일 잘 나간다는 애들이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그 사이버 작전사령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여성, 거의 나이는 비슷한 것 같고요. 조금 뭐 적기도 하고. 그럼 뭐 대략적으로 내연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교제 폭력 정도를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결혼을 했는지 어떤 여부에 따라서는 상황은 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교제 폭력 사인 쪽이 가깝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이버 작전 사령부 말하자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해커 같은 느낌이죠. 화이트 해커 같은 느낌이고, 그럼 남자는 누굴까요? 남자는 소령 정도의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서 근무할 정도면은 정보사 출신 정도이고, 처음에는 송파 쪽 얘기를 하고 화천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제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육사 나왔으면 공수훈련 받고 공수부대에도 근무를 했고, 아니면 뭐 정보사 쪽에서 했고, 그러면은 화천 쪽에 있었다고 하면 특수훈련을 받은 조금 이제 엘리트 쪽이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한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송파 쪽이라고 하면 사이버 작전사령부에 파견 나왔다가 돌아가는 군 특전사 계통의 그쪽에 있는 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뭐 이 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물론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육사를 나왔든 아니면 ROTC든 3사든 3사까지는 아니 3사는 아닐까. 3사가 35세 중령 달기는 상당히 힘든 거고, 대략 그 육사나 ROTC 조금 빠르게 친가 보면 육사 쪽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죠. 뭐 육사의 기수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빠른 기수 얼굴 이름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화천에 있는 쪽인 노도부대 쪽 아니면 뭐 전방사단부터, 그리고 그 과천에 있는 서부 작전사령부, 좋은 아니면 좀 괜찮은 보직들을, 아니면 핵심 보직들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육사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송파 쪽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런 특수부대 쪽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생각한 거는 이거죠. 분명히 이것은 범인이 자기가 이 범행을 인정을 했고, 10월 말에 이제 임기가 끝나고 여성이 떠난, 자기도 이제 그때쯤에 부대 복귀를 하는 그 상태에서 뭔가 이제 헤어지고 그럴 것 같아 갖고, 근데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죽였다. 그것도 저녁 아니 그 낮 시간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욱하는 느낌의 뭔가 이렇게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 차 안에서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신원이 밝혀진 거는 이군 소령이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는 이제 그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비닐 봉투에 넣을 때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범인의 지문이 찍혀 있었나 봐요. 안쪽에 찍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안쪽에 찍혀 있었는데 바깥쪽은 지웠다고 생각하는데 안쪽은 사실은 그 CSI 애들도 영리한 애들은 안쪽으로 딱 갖고 들어가거든요. 바깥쪽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럼 물에서 지워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얘가 또 실수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비닐 봉투 뭐 이렇게 하면은 닦으면 되지만 이게 얘가 좀 편리하게 하려고 테이프를 안쪽으로 감았나 봐요. 테이프로 감으면 살짝만 스쳐도 쪽지문이 나와요. 뭐 그건 뭐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알려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알아도 범인들은 실수를 합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뭐 안쪽 지문 뭐 묶을 때 그 얘기를 다 얘기를 해도 실제로 범행에 들어가면 그거 다 알고서 그것도 싹 다 까먹을 수 있고 일부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테이프 안쪽 지문을 돌리다가 그 부분 쪽지문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범인이 특정이 된 거고 실제로는 피해자를 토막을 낸 것은 피해자의 신원을 없애려고 했겠죠. 그럼 피해자의 신원을 없애려고 하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문이나 이런 거를 없앴겠죠. 손가락을 훼손하거나 이렇게 뭐 뭉개버렸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놈은 이 피해자의 신원을 없애기 위해서 토막을 내고 여러 개 했지만은 문제는 정작 자기의 쪽지문이 자기가 묶은 테이프에 묻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영리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자기 어떤 환상에 취해갖고 잡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지금 걸리는 것은, 제가 이제 아까도 뭐 TV조선의 기자하고도 그렇고 아니면 뭐 YTN의 기자, 뭐 작가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왜 이랬을까? 그럼 보통 사람이면 어땠을까? 보통의 경우는 이런 토막을 낼 생각을 했을까? 보통 사람도 그렇게, 군인이 아닌 사람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이런 특수부대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엘리트 장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히 만약 육사 출신의 35세 중령 정도급이라고 하면은 빠르게 진급하는 거 여러 좋은 보직을 다 거쳤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는 폐쇄된 집단과 공간의 엘리트들은 자기 자만심 그리고 자기만의 논리 구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여성을 못 견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임기제 군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 들어와서 일하고, 특히 화이트 해커들은 뭐 일하고 업무하다가 그냥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못 견디었을 수 있죠. 사실은 이런 어떤 엘리트 군인, 경찰은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특히 군인들, 특히 이제, 오랜 시간 이 전방이라든가 이런, 국가 방위 업무에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젊은 나이에 특히 영관급 혹은 이런 그 부사관급에 있는 애들에 대한 심리라든가 아니면 애들에 대한 어떤 처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하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학위를 받고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배려를 하고 다시 그렇게 준비된 애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괜찮은데 그리고 사회적 존경도 받고 있고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글쎄 제가 뭐 범인을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한국 사회의 병력 구조라든가 어떤 그 간부라든가 이런 어떤 구조도 상당히 지금 너무 느려.
이렇게까지 가다가 사실은 심각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고, 실제로는 소위 중이 이런 애들 잘 갈라 그러지도 않고, 부상한 애들은 잘 안 갈라 그러니까 사회에서 루저 떨거지 애들 들어가서 자질이 너무 낮고, 그러니까 빠르게 직업군인으로 전환을 해서 일반 그 모병, 그러니까 징병에 들어갈 돈을 직업군인한테 복리후생을 높이고 기소금, 이게 너무 늦었어요. 이 똥별 놈의 새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본 이걸 바꿔야 되는 어떤 기관, 이 국방부의 간부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너무 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이런 토막살인 사건을 보면서 왜 갑자기 한국의 군대 구조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 기술은 많이 가르쳤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자신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낮아.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만약에 어떤 결혼하려고 아니면 뭐 이성적으로 접근했던 어떤 상대가 이렇게 이제 이 뭐라 하면 군인에 대한 어떤 뭐 낮은 취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직면했을 때 이런 애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폭발할 수 있는, 옛날 같으면야 뭐 그냥 군인의 아내로 사는 게 뭐 어떤 사명감 뭐 이런 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젊은 뭐 이렇게 군인들 아이들이 저 전방사단 같은 데 가서 그거 하는데 그거 견딜 수 있으니까 못 견딥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물론 이건 어쨌든 근데 이놈도 소령놈도 참 어떻게 답답한 거는 이게 참 범행을 하고 지 딴에는 뭔가 이렇게 좀 완전 범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정이 넣어갖고 비닐봉지에다 무슨 이 돌, 하여튼 미련한 새끼들이 자기가 화천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화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군인으로서 아는 거지 실제 물, 흐름, 뭐 강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는 강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토막에서 투기하는 건 진짜 미련한 새끼들입니다. 왜? 물이 불거나 뭐가 변화 있으면 이게 그 포장 패키지한 게 찢어지고 터지고 그러면서 다 드러나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영리한 인간들은 흐르지 않는 댐, 깊은 댐 속에 그 자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 때문에, 물론 제가 이런 걸 다 가려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제로 해도 저 같은 전문가들은 경찰에 많기 때문에 그래도 또 잡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북한강에, 저는 며칠 전에 북한강에서 이게 떠올랐다고 했을 때 이 일이죠. 그저께 올라왔을 때 토막 떠올랐을 때 북한에서 뭔가 큰 물이 있어 갖고 거기서 떠내려온 건가? 그럼 그럴 수 있죠. 거기는 이제 남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훼손대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부패가 좀 되거든요. 근데 부패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강물의 흐름 속도라든가 유속, 뭐 강우량, 그건 북한 쪽은 아니구나. 그럼 남한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그건 범죄죠. 토막 범죄죠. 그런데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걸 역산해 보면 대략 누가 투기했는지는 뻔히 금방 알 수 있어요. CCTV 보고. 또 거기에는 그 도로의 CCTV라든가 이런 거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근데 가장 먼저는 신원만 확인하면 되는데 토막 살인 사건은 신원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신원을 찾는지 못 찾는지한테 싸움이 되는데, 대략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강원도든 어쨌든 애들은 지문 찾는 데는 귀신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CSI 애들은. 다른 것보다 그걸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싹 테이프를 딱 잘라보니까 지문이 있는 쪽지문, 바로 바로 체포한 거죠. 신원 나왔고 피해자 신원 나왔고, 네? 가해자 신원 나왔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자가 아닌 지문
나왔으면 당연히 뭐 거기 근처에 있는 하천에 근무했던 사람들 촥 그래서 뭐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어디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잡힌 거. 어쨌든 그건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해 볼 바가 많은 범죄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놈은 자신의 범죄 동기에 대해서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고민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면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어제 7시 저녁 7시 12분에 체포 했다고 하니까요. 지난번에 그 부사관 애가 자기 부인 보험살인 뭐 이거 한 것도 있고 또 이 장교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있고 글쎄요. 그 사건은 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엊그제 물 채운 지하 벙커에 지인을 감금했던 40대가 징역 2년밖에 선고가 안 된 것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저기 1일날 뭐 이렇게 기사 난 거 보시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 바지선 왜 바지선에서 사느냐? 저수지 같은 데에 그 통으로 엮은 그 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바지선 거기에 지하 밑에다가 저기 그게 있거든요. 공간이 거기에 이제 뭐 물고기도 기우고 그러는 데죠. 물을 채워서 감금했던 5일간 가혹행위를 한 놈인데 이놈은 중감금 치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왜 그러냐면은 이놈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지인을 이 바지선에 감금해서 가혹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놈이 이제 이 지인을 뭐 머리카락을 뭐 전동이 발기로 밀고 막 때리기도 하고 벙커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물을 채워서 감금을 하고 다시 이제 끄집어내 갖고 여러 가지 겁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도 사오라 그러고 계속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이 피해자가 너무 무서우니까 집에서 안 나오니까 그 집에 쫓아가서 막 협박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반복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7월 20일 날 119 신고했던 구급대원들한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고 머리 협박도 하고 흉기도 막 해서 112 신고받고 이거 굉장히 난동을 부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난동 부리고 나쁜 짓을 했는데 징역 2년밖에 선고가 안 되느냐. 이제 문제는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합의란 게 웃기잖아요. 그렇게 많이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니까 이 피해자가 겁을 먹었어. 겁먹은 피해자를 구워 삶아갖고 합의 안 해? 합의 안 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받았어. 그리고 소방관이나 이 경찰 또 난동 부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공탁을 했어요. 50만 원씩. 그러니까 정작 이놈은 반성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합의한 것도 아닌데 정작 이 사람은 딸랑 인형밖에 안 받은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런 거예요. 어떤 조폭이라는 놈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굉장히 많이 두들겨 패고 막 그래서 겁을 주고 그랬는데 그 피해자가 더 맞을까봐 겁을 먹고 합의를 해줬어.
그러면 그 합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까? 근데 이 판사는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하고도 합의가 안 됐는데 피해 보상도 안 했는데 공탁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형량을 깎아줬어요.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 실제로 말이 되는 거예요. 폭력 앞에 판사가 폭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서 합의서를 받아내고 공무원 자신이 괴롭힌 공무원의 합의도 안 했는데 공탁을 했는데 깎아서 2년 받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참 별 희한한 새끼들 다 있네요. 또 하나가 이제 사건 하나가 있는 거는 요거 사건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제가 그 경찰이라든가 범죄 관련된데 그 이 게재 논문 보통 이거를 이제 업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어떤 여자는 뭐 아니 이런 그 전원에 학술 논문을 누가 써주기도 하고 뭐 돈으로 하기도 하고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많은 거는 그 학회지 자체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지들끼리 만들어 갖고 끼리끼리 그냥 게재하고 그 업적 점수 올라가면 어느 학교에 지원하고 수준도 그냥 엉망진창인 그냥 그 대학원생이 썼어도 그 정도 더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도 그런데 그런 학술지가 KCI 같은데 등재된 학술지 여러분 다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겠지만 진짜 이건 사기입니다. 지식 사기입니다. 지식 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미 얘는 이제 그 학교의 교수들이랑 아니면 어디랑 힘 있는 애들이랑 얘기가 됐어. 거기에 교수로 임용되도록 이제 이미 다 뒷조정이 됐어. 서로 쇼를 친 거죠. 근데 정작 이 학위도 학술지 논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엄청나게 예로가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사실은 논문을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논문을 낼 예정이라는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가짜로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충 짜집기 해서 나중에 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별 거지 같은 경우도 아니고 뭐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해봤자 그 어느 년처럼 그냥 수준이 엉망인 무슨 뭐 이게 그런 이런 것도 논문이랍시고 막 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경찰 무슨 범죄 심리 이런데 학술지에 제가 한번 저도 몇 번 내려고 했는데 너무 그냥 거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쓰면 그 논문 심사하는 애들은 자격이 좀 있어요. 자격이 없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내 논문을 제가 왜 봐? 저는 가지도 않은 새끼가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제가 이 전임 교수 있으면서 몇 번 시도했지만은 아휴 그냥 말자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지금 이게 이제 일종의 합법적인 도둑질이자 사기죠. 그나마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 체크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엉망입니다. 학술 잡지에 그래도 연구 성과라고 비시고 이제 게재를 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사실은 밀려나고 좀 거지 같은 그장 박사학위 논문도 가짜로 내는 놈들, 쓰레기 복제해 내는 놈들, 돈으로 사는 놈들,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많아갖고 또 학술지 편집위원회도 개파. 하여튼 제가 더 욕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제 변명이죠 사실은. 근데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전 그런 얘기합니다. 진짜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그러지 말고 외국 학술지에 내라. 외국 학술지에
그래도 이름 있는 데는 그래도 비교적 공정하다. 차라리 거기에 힘들더라도 한두 개, 두세 개라도 해는 게 낫지. 여기 뭐 이런 국내 학술지 쓰레기 같은데 내봤자 마음만 상하고 돈만 쓰고 돈만 들이고 나중에 또 잘못 걸리면 아주 다 그냥 엎어진다. 어쨌든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에 났길래 중앙일보에 급조 논문으로 발급된 제2명 꼼수로서 게재예정 증명서라는 기사가 났길래 그래서 속은 상하지만 한 말씀 해드렸습니다. 귀담아 듣지 마세요. 자,